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은 좀 빠졌습니다만 한국 증시는 아주 견조한 흐름이 나왔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의 흐름은 아주 강했고 코스닥은 약보합 뭐 약간 대형주들이 좀 못 가는 바람에 이제 좀 약세인 것처럼 이제 느껴졌죠. 코스닥은 좀 약했습니다. 코스피는 아주 좋았고요.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갈리는 이유는 뭐 너무나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덜 팔았고요. 코스닥은 왕창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이제 흐름이 좀 갈렸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그러면 왜 코스피를 살까?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계속 하락세로 이어지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멤버십 방에 오늘 장에 환율을 봐라. 환율 보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그 패턴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갈린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써드렸는데요. 환율 봐야 됩니다. 지금은 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고요. 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뭐 중국 증시,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도 오늘 나왔고, 그래서 중국 이제 상해 종합이나 홍콩 항생이 1% 가까이 다 올랐고,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 증시가 오늘 빠졌습니다만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한국 ETF는 오늘 또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겠구나 하고 아침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코스피는 견조하게 잘 갔고요. 코스닥도 뭐 지수만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대형주들이 좀 안 좋아서 그게 좀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은 그냥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환율을 보면서 당일날 그 움직임은 환율 그리고 환율로 인한 외국인들의 수급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월 달에 한국 증시의 그 빅스텝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이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고 이미 뭐 지난달부터 계속 지난달인가요? 하여튼 이번 달 초부터 한 2, 3주 전부터 한 3, 4주 전부터 7월 14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13일에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7월 지금은 이제 아직은 6월이니까 그런데 7월로 넘어가면 이 부담감이 시장을 좀 짓누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연달아 두 차례 단행을 하겠다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물가 인상에 대한 그 어떤 반응이나 전망치가 심상치 않아요. 마치 미국 시장에 지금 지난달에 8.6% 나올 때 그 전에 좀 명랑한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고요. 막상 한국은행의 이제 빅스텝이 나오고 나면 다음 달에 한 달 한 번 더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게 되면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한국 증시가 상당히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7월 그리고 8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 7, 8월쯤 되면 이제 그때서야 다시 한번 그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안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이제 물가가 오르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 뭐 주가는 크게 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올리고 있는 게 좀 불안해요. 이렇게 올리면 많이 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뭐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아주 시장 흐름이 좋아서 그랬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락을 우려해야 된다. 하락할 것에, 하락 반전할 것에 대한 대비, 뭐 마음가짐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장중에 많이 복구하면서 끝났어요. 오늘 뭐 코로나19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의 그 루마니아 임상을 중단하겠다. 그 공시가 아침에 탁 하고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셨을 거고, 그것 때문에 또 실제로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좀 혼란스럽고 아쉽고 한 뭐 악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그냥 빠진 거는요, 그냥 빠질만 해서 빠진 겁니다. 그냥 빠질 만큼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거지, 그 이슈 때문에 뭐 빠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이따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위메이드도 오늘 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고 봤는데 장중에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급등, 그리고 시간의 급등 이렇게 나오면서 내일 아마, 내일뿐만 아니라 요 며칠 이제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어쩌면 뭐 10% 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도 있다. 너무 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12만 4,700원에 시작을 해서 오늘, 어제 뭐 25%대까지 올랐다가 장중에 8%대, 한 9% 정도 상승 마감을 하고 아쉬움을 남기더니 오늘은 많이 빠졌죠. 그런데 그 빠진 자리를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빠진 게 아니라 21선, 21선을 딱 지지를 받았어요. 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더 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그냥 어차피 실적이 좋은 애기 때문에 어, 개인들을 이제 좀 겁을 주기 위한 어떤 액션이 아닐까 싶고, 지금 아직까지는 개인 매수세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빠질 거예요. 약간 더 빠질 건데 별로 그렇게 큰 뭐 나쁜 그런 악재가 나오진 않을 텐데, 이제 이제 악재가 나온다면, 악재가 남아 있다면 한 가지가 그 무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유통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의 희석, 그리고 그런 그 주식 유통 물량의 그 급증으로 인한 둔화, 그 이제 거래량의 둔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엄청 많이 거래가 되지만 무거워지는 거죠.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그래서 그런 무상증자가 나오면 처음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다가 실제로 그 물량이 이제 그 이렇게 시중에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반대 매매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발 매매죠. 그러니까 반발 매도. 어, 그런 그 희석, 주가 희석과 이제 주가가 무거워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려는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런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아직은 뭐 확실하진 않고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급등에 대한 또 약간의 그 수익 실현 물량도 이제 오늘 포함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21선 물량 이제 좀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서 약간 더 빠지더라도, 만약에 좀 더 밀리면 61선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게 12만 원이거든요. 12만 원이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12만 원을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는 거예요. 뭐 12만 원 부근까지 내려갔을 때 진짜 장기로 보겠다 하는 분들은 더 사셔도 되죠. 지금은 뭐 사는데 부담 없는 가격이잖아요.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데 7월에 그 좀 무거워질, 시장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 물량을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고 계속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이제 물론 뭐 저도 에코프로비엠과
뭐 위메이드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이제 뭐 많지 아주 그 제일 많이 갖고 있을 때보다야 적게 갖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빠질 때 좀 덜 빠져주고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뭐 아주 많은 그러니까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중인데 뭐 여기다 물량까지 늘어나고 무상증자 받고 뭐 유상증자까지 했으니까 일단은 만족스러운 그런 지점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 이제 60만 원 정도 예전 가격으로 60만 원 정도인데 15만 원 정도에서 좀 비중을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겠지만 자, 뭐 그때 가서 또 말씀 나누면 되죠. 근데 엊그제처럼 한 번에 15만 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그때는 저 같았으면 바로 덜었거든요, 그냥.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가지고 아쉽게 놓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이제 오래 가져가죠, 뭐. 예, 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98종목이 올랐고 262종목이 빠졌습니다. 0.84%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0.89% 올랐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73종목이 올랐고 513종목이 빠졌습니다. 0.14% 하락.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되게 많은데 360종목 정도가 많은데 지수는 조금밖에 안 빠졌다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지수가 약간 그 약보합으로 끝났다는 것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흐름이 더 좋았다는 거고 실제로 코스닥 150을 보면 마이너스 0.91%, 대형주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소형주들이 다수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양 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특징이 코스피는 외국인이 354억 원밖에 팔지 않았고 코스닥은 2,350억 원을 던졌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로 오늘 코스피 흐름이 좀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0.4%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미국 시장은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마이너스 0.24% 내렸고요. 국제 유가는 1.81%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전 중에 그 기관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을 하고 장중에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폭이 축소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미국의 나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 증시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도 하락한 영향으로 강보합으로 출발한 지수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개인 매수세 유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14% 하락 마감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면서 코스닥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고 EU의 재생에너지 관련 입법 소식에 신재생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 중국의 이제 인프라 얘기 그러니까 그 지방채 뭐 발행 규모가 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방채를 그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중국 증시에 이제 경기 부양책 얘기 나오면서 오늘 중국 증시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은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일단 하방을 막 다지기 위해서 여러모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총 상위 볼까요? 지금 딱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셀트리온 세 종목이 빠졌고요.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0.57% 하락을 했고 LG화학이 4.59%, 또 삼성물산이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느새 6만 원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고 6만 전자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위메이드가 5%대, 에코프로도 5%대 올랐는데 에코프로 BM은 5.9%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종목의 뭐 악재 뭐 이런 것보다는 수익 실현과 그다음에 그 무상증자 물량의 그런 시장 반영이 좀 버겁고 싫은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뭐 가끔씩 이렇게 증자 나오면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털고 나면 또 쭉 가니까 당장 내일도 갈 수 있어요. 반발 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싸졌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이 특정한 어떤 라인을 정해놓고 그 라인 부근까지 내려오면 매수하는 뭐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비중을 계속 늘려가죠. 자,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기계 업종이 혼자 2%대 상승이 나왔는데 조선선제가 16%대, CS윈드가 7%대, 현대건설기계가 4%대, EN플러스도 4%대 올랐고요. 빠진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이 혼자 또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는데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3.72% 빠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운송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위니아에이드 7%대, 유성 TNS가 5%대 올랐고요. 일반 전기 전자 업종이 어젠 가장 좋았는데 왜? 에코프로비움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마이너스 2.58%가 빠져서 제일 업종 중에 제일 안 좋았습니다. 왜? 에코프로비움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비움이 5.89% 빠졌고 IL사이언스 4.44% 빠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대웅제약, 현대약품, 동아ST, 한미약품이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국제약품이 3%대, 삼일제약과 일동홀딩스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휴마시스 8%대, 이노테라피 6%대, 에드바이오텍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인트론바이오가 29% 하락 나왔고요. 거의 하한가 나왔고요. 녹십자 MS가 7%대, 펩트론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280억 원 줄었고요. 코스피의 OCI, 코스닥의 시젠이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은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OCI, 두산에너빌리티, SK바이오사이언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K카,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카카오뱅크, 아모레 G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ITM 반도체, 위즈윅 스튜디오, KMW, 유진기업, SM 순이었습니다. 오늘 기사 중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인은행이 다음 달에 역대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 같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제 MMF 머니마켓 펀드 같은 단기 금융시장 금리를 바탕으로 추산했더니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6개월 뒤에 3%에 도달한다. 지금 1.75%니까 0.25%씩 5번. 근데 올해 4번 남았거든요. 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래서 한 번 정도는 0.5%포인트, 나머지는 0.25%포인트씩 올리지 않을까 하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또는 0.5%포인트, 0.5%포인트 2번 올리고, 그 다음에 0.25%씩 2번을 올린 뒤에 한 번은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1999년도에 기준금리를 주된 정책 수단으로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0.5%포인트를 인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IMF 이후 또 뭐 버블, IT 버블,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런 등등 여러 번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기준금리를 두 단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빅스텝을 할 거라는 거죠, 이번에. 그러면 외국의 중앙은행들과 기회를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또 13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원화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증권에서도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현실이 될 것 같다면서 시티은행 또 JP모건도 다음 달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연준이 뭔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거 안 하던 짓을 할 때 미리 시장에 뭔가 자꾸 그 흘리잖아요.
그런 단서를 그래서 언론이 주어서 이제 받아서 쓰는데 저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무조건 0.5%포인트 올릴 거예요. 근데 그걸 올리고 나서 물가가 바로 잡히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0.5%포인트를 한 번 더 그냥 올리는 그 추세대로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7월에 쫙 충격파가 나오고 다시 쭉 어, 8월까지 만약에 두 단계 한 번 더 빅스텝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시장의 어떤 생각이 굳어지면 그러면 주가는 또 한 번 출렁이고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7월에 이어서 8월까지도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요. 그 코로나19 흡입형 치료제의 유럽 임상 중단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루마니아에서 하던 거고 뭐 5월 27일 날 승인을 받았던 건데 그 뭐 주요 내용보다는 요 다음에 있는 이제 다만 하는 자리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 및 백신 처방 확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토병화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서 글로벌 임상 결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외 규제 기관의 임상 규모 증가 요청에 따라 임상 개발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 뭐냐면 그 어차피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줄어가지고 임상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외국에서 규제 기관들이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해달라. 그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은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적어지는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문장 보면은 이제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성에 대한 이제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밀어붙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밀어붙이는 게 유리할까요? 그냥 빨리 접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빨리 접어서 그냥 그 악재를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될 거예요. 비용이 훨씬 아껴지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램시마 정맥주사형, 트룩시마, 허주마, CT P16 이거 네 가지 바이오시밀러의 1756억 원 규모 또 계약 체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그래서 매출액 대비로는 한 9.19% 정도 그리고 계약 기간이 6월 30일까지 뭐냐면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30일까지 이 1756억 원이라는 매출액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호재죠. 상당한 호재가 나왔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증권사들에 의해서 조금씩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요. 그 이번에 출시한 미르M이 구글 플레이의 매출 최상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 W와 리니지 2M을 제치고 매출 순위 4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매출 순위 지금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초반에 성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뛰어넘는 것이 나오면요. 이건 당연히 주가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죠. 최고의 호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미르 4보다도 지금 상회를 했고 경쟁사들보다도 더 잘 나오고 있어서 오늘 시장이 그 일단 뭐 한 5% 올랐으니까 반응을 한 건데 내일 아마 좀 더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 볼게요.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나왔습니다. 어제 13,000주 팔았던 외국인은 오늘 2배 이상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조금 줄었지만 41,000주 매수, 연기금이 38,000주나 매수를 했고요. 금투가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약간의 그 주가 하락 1,000원이 빠졌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17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개인이 14만 8천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이 이제 18,000주 매도, 금투가 이틀 연속 매도 이런 흐름을 보면은 뭐 센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 걱정되는 그런 이제 좀 기관은 매수를 줄이고 있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크게 매수를 늘리면 주가는 빠지겠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아직은 어떻게 알 수가 없고요. 약간 빠질 수도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여전히 오늘
1,000원밖에 안 빠져서 뭐 단 하방이 아주 굳건하다는 거는 느낌을 받았지만 추가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또 미국의 바이오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은 이틀 연속 개인만 매수. 오늘 1,400원이 빠졌습니다만 뭐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를 해주면서 하방을 다져주는 그런 세력은 없고요. 뭐 연기금이 약간 매수했지만 지금은 개인 매수로만 전환이 되고 있어서 약간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오늘 기관이 이제 매수, 사모펀드가 2만 4천 주 정도를 샀는데 기관이 2만 5천 주 정도, 2만 6천 주 정도 매수했으니까 오늘은 기관 매수에 의해서 올렸고요. 외국인들은 5만 2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이 3만 2천 주 매수가 나오는 바람에 더 올리지는 못했고요. 일단 6만 원 회복하는 수준 정도가 뭐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많이 매도 15만 6천 주 매도했고요. 기관이 다시 이제 매수 전환을 했지만 약하죠. 다만 금투와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한 것은 좀 고무적이다. 어쨌든 금융투자는 짧게 수익을 가져가는 세력인데 어제 매도했고 오늘 이제 매수 이 정도면은 다시 살만한 자리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원 깨지고 12만 7,900원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는 외국인들이 다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또 매도 연기금이 너무 많이 팔고 있어서 약간 걱정됩니다. 주가를 지금 못 가게 가로막는 건 연기금이거든요. 지금은 외국인이 좀 더 강하게 매수해주면 이제 좀 가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잘 가기가 쉽지 않은 뭐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시간외를 보면 셀트리온은 0.29% 500원이 오른 17만 5천 원. 헬스케어 보합 제약 마이너스 0.26% 200원이 빠진 7만 6천 원. 위메이드는 5.29% 3,200원이 오른 6만 3,700원. 내일 아마 위메이드는 시초가에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서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31% 400원이 빠진 12만 7,500원. 강원랜드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셀트리온은 오늘 좀 빠질 것처럼 쭉 빠졌다가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올라갑니다. 어느 지점에서 반등 나왔죠? 정확히 5일선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고 있는 지금 추세를 꺾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시초가보다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건데 음봉이 나왔는데 내일 되면 또 5일선 더 올라오고 10일선 더 올라오고 이제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이제 많이 줄게 되고 약간 더 하락을 하면 어 하락을 하거나 조금 횡보를 하면 이제 이동평균선들과 만나면 다시 한번 급등을 치면서 241선 그러니까 20만 원 가까이까지 또 올리려는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헬스케어는 뒤집어졌죠. 하락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 오늘 5일선 부근에서 이제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는데요. 셀트리온보다는 헬스케어가 조금 더 흐름이 빨리 깨졌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뭐 무너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5일선, 뭐 121선, 11선, 21선이 다 아래쪽에 있고 여전히 급등하던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어,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던 그 상태에 그 양봉에 절반 뭐 이상 다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만한 움직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제약은 약간 헬스케어랑 모양은 비슷한데 조금 일찍 꺾였습니다. 그래서 21선 부근에서 밀려 내려왔고 오늘 5일선, 11선에 이제 지지는 받았지만 주가가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처럼 강하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 매수만 들어오고 있어서 약간 더 한 11선 정도까지 7만 한 4천 원대까지 약간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위메이드는 아래 꼬리 그러니까 저점을 딛고 지난주에 그 저점을 딛고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고요. 5% 올라도 티가 안 나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481선에 이제 아래쪽에 눌려 있는데요. 내일 한 방에 481선을 깨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면 이제는 그 위에 있는 뭐 11선보다 저 위에 있는 21선 부근까지 노릴만 하지 않을까. 그 자리는 7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내일 초반의 강세를 장중에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나온 호재는, 그러니까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그 신제품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실제로 매출 순위 4위에 올랐다. 이거보다 더 좋은 호재 있을까요? 저는 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좀 걱정할 만한 그런 움직임인 것 같지만, 21선의 지지, 21선이 지금 12만 7,300원짜리거든요. 21선의 지지가 딱 나왔고요. 뭐 음봉이 좀 생각보다는 크게 나왔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밀리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초록색 선에 붙었던 그런 자리, 이 61선인데 그 자리가 12만 원이에요. 현재 자리가. 그래서 12만 원 부근, 12만 원대 초반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거기까지 빠지면 다시 이제 엊그제 15만 원대 올라갔을 때는 팔 생각을 했지만, 12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면 그거는 매수 기회다. 뭐 시장이 흔들리고 말고 그런 거 걱정,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61선보다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강원랜드 급락 이후에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갔습니다. 많이 빠지는 것처럼 했다가 결국은 50원 상승을 시켜놓고 끝났는데요. MACD가 쫙 돌아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대로 그냥 뭐 제가 볼 때 한 21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만 7천 원대 초반 그 정도까지는 쭉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만약에 여기서 241선에서 부딪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41선에서 26,500원인데 부딪혀 내려오면 다시 481선 아래쪽에 파란색 481선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11선을 위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매물대 보면 이제 좀 이 아래쪽에 있는 긴, 뭐 아주 길진 않지만 이 매물대의 아래쪽 바닥이 2400, 위가 2445. 그러니까 2400부터 2445포인트 그 사이에서 상승 쪽으로 갈 거냐, 하락 쪽으로 갈 거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뭐 미국 선물 지수나 유럽 그 증시들을 보면은 2445포인트 부근까지 위로 올리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오늘 이제 음봉으로 전환을 했지만 11선에 부딪혀 내려왔지만 결국은 비슷해요. 매물대 보면. 그래서 매물대의 그 아래쪽이 760 맞죠? 760포인트고요. 어, 만약에 빠지면 760포인트까지 이제 가는 건데, 오르면 그 아까 코스피처럼 이제 이 매물대 상단 783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 11선도 다 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갈 텐데, 여기서 위쪽으로 783포인트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오늘 아래 꼬리 끝에 보면은 매물대 하단이거든요. 760포인트거든요. 그 760포인트까지 다시 밀릴 거냐는 역시 오늘 밤 미국 시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을 전망을 한번 해보면, 선물 지수를 보면 이렇게 미국 시장의 다우존스가 아까 말씀드릴 때 0.4% 정도 올랐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우가 153포인트, S&P 500이 17포인트, 나스닥이 40.75포인트 다 오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아까 1시간 좀 전에 그 캡처를 한 거니까 지금 다시 한번 현재 시점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접속을 해서 좀 보면은 어떤가요? 다우는 179, S&P 500이 21, 그다음에 나스닥이 60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전부 다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국 증시가 좀 한 번 더 밀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폭도 약간 클 것 같이 지금 느껴집니다. 이제 그 선물 지수만 보면 그러면 유럽 증시 한번 봐야죠. 유럽 증시는 지금 보면은 온통 붉은색이고요. 스위스, 스웨덴, 그다음에 러시아 모엑스 세 개 빼고는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한 번 더 이제 미국과 유럽과 한국 증시, 뭐 아시아 증시들이 한 번 더 밀어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 강한 흐름으로 전환하는 종목도 있을 거라고 보고 미국 증시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이제 바이오라든가 이렇게 2차 전지라든가 이렇게 특정 업종이 조금 눈에 띄게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 특정 업종이 그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종별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분석 결과 괜찮을 것 같다고 나올 때 한국 증시에 비슷한 같은 업종이 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좀 더 꼼꼼히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국 증시 한 30분 들여다 보세요. 뭐 볼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뭐 CNBC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의 이제 그 연합뉴스라든가 또 뭐 많이 있죠. 그 이렇게 검색해 보면 미국 증시를 아침마다 분석을 해주죠. 뭐 한국경제나 이런 데서도 해주고 또 유튜브 채널도 보면은 한국경제 뭐 몇몇 경제 채널들이 오전에 이 미국 그 연결해 가지고 특파원들 연결해 가지고 바로바로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뭐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물론 뭐 저는 제가 분석하면 되니까 그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는데 뭐 가끔씩 봅니다. 가끔씩 이렇게 틀어놓긴 하는데 재밌죠. 그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뭐 가끔씩 이렇게 좀 특징적인 뭐 많이 올랐거나 많이 빠졌거나 하는 특징적인 종목들도 좀 골라서 보여주고요. 또 업종의 업군을 같이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유용한 것 같고요. 그거를 봐야 한국 증시의 또 흐름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미국 증시, 그다음에 장중에 환율 체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